여러분 편안한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요즘요 점심때 식당에 가보면 물가 오른 게 정말 실감납니다. 인상한 가격표를 덧붙인 식당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먹고 살기가 팍팍한 시절입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자, 이쪽 끝에 경제 성장률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제목이 두 줄인데요. 꽁꽁 얼어붙은 소비 그리고 투자다. 1분기 성장률이 0.7%를 기록한 겁니다. 1%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분기 대비 이렇게 됩니다. 위에 보면요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분기별로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뭔가 좀 괜찮다 싶다가 뚝 떨어지죠. 그리고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뚝 떨어집니다. 이 정도 상태면은요 올해 2% 겨우 달성할 수 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그나마 수출이 버티고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상황. 정확하게는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자정을 조금 넘겨서 벌어진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시죠. 검수완박, 민주당 한밤에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일단 상임위원회 단계를 통과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회의 통과 시도가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엄격하게 제한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시위도 벌이고 농성했지만 속수무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도와 함께 지방선거 관련 기사가 있군요. 지방선거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부산에 있는 가덕도 신공항 대못 박기를 했다. 대못을 박았다는 뜻은 이거 향후에 뭔가 바꾸거나 변화 주기 어렵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죠. 좀 더 보죠. 국내 첫 해상공항 2035년 개항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가덕도 신공항이요. 경제성은 굉장히 낮은 걸로 그동안 많은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예타 면제입니다. 예타는요. 이게 미리 뭔가 대규모 이 건설 사업을 할 때 이게 수지 타산이 과연 맞는 것인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예 그냥 면제시켜버린 겁니다. 안 따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정의당, 정부가 정치 공항을 만들고 있는 거 이거 검증한 셈이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제죠? 그제 밤상인데 북한입니다. 김정은 선제 핵 공격 위협했다. 지금까지는요. 무슨 전쟁 억지 차원에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주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좀 더 나아갔습니다. 사진도 봐주시면요. 이게 지금 열병식을 지난 25일 밤 있었던 열병식 사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거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란 듯 과시를 한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김종욱 동국대 대우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현주 대통령 취임 준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첫 이슈 키워드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사천리 그리고 속수무책. 그러니까 오늘 0시를 조금 넘긴 시간 국회에서 있었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로 보겠습니다. 야당 집단 반발에도 여당 법안 소위 그리고 이 법사위 얘기예요. 법안 소위 거쳤고요. 안건 조정이 신속하게 처리하고요. 그리고
전체 회의에서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두 가지 법안이에요.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그리고 많이 소개가 됐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런데 그동안 중지한 얘기 있었는데 그 중지안에 따르면 덜박이죠. 조금 남겨두긴 했어요.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좀 더 보죠. 민주당이 심야 법사위 단독 처리를 했다. 국민의힘 안건 조정이 신청했지만 꼼수 탈당이라고 지적을 받았죠. 민영배 의원 앞세워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 조정위도 그냥 통과. 그리고 심야 전체위에서 단독 기립 표결. 역시 여기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통과합니다. 여기 뭐 야당은 야당 내에서는 거부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런 얘기 꺼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과연 될 것인가.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모든 절차, 수단 사용해서 막을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은 과연 막을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상황이거든요. 국회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 방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의 진행을 방해하시는 거라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시는 거라고. 이 사람을 왜 들고 다녀? 저쪽이라, 저쪽이야. 이사범, 가면 안 돼, 저쪽이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만 좀 해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약주 드시고 오신 분 많잖아요. 약주 드시고 오신 분들. 음료하면 대체 한번 할까요? 자, 제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1분의 의원이 찬성했으므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어떠한 것을 가지고 안건 조정을 했고 또한 의결을 했는지가 지금 깜깜이인 상태에서 오늘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사위 전체 회의는 이러한 어떠한 그런 법률안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무효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의 입법 독재, 일방적 독선적 국회 운영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새벽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절차만 남았죠. 오늘 열릴 겁니다. 자, 그 법안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사로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법사위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큰 제목으로 가죠? 부패 경제범죄 등 문구를 부패 경제범죄 중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원래 중재안에서는 등이었었거든요. 등. 그 등이니까 나중에 뭔가 추가를 하거나 해석을 할 여지를 남겼거든요. 근데 어제 민주당이 이제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은요, 좀 더 강해진 거죠. 중으로 했어, 중. 중으로 뭐 판단한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로 완전히 한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해졌다는 평가받고 있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 중재안이 이거 보면은 뭐 선거법 위반 이런 거 다 빠졌다. 그래서 이거 국회의원들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엄청났습니다. 그거를 의식한 듯 민주당이요. 이렇게 했죠. 선거수사 연말까지만 검찰이 맡는다. 그러니까 6일 지방선거는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원에 대한 수사는 빠졌다. 뭐 검찰 반응도 있군요.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추가를 했는데 이것도 한시적인 거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법사위는 통과됐거든요. 본회의 절차만 남아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동안 뭐 필리버스터 이런 얘기 좀 나왔거든요. 기사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이렇게 합하니까 필리버스터 막을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석, 무소속 의석, 정의당 의석 따져보니까 180석 되거든요. 180석이면요. 필리버스터를 그냥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모든 수단 저지.
근데 이 모든 수사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이게 공허하게 들리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를 아마 시도할 텐데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고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현주 대변인,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참 난감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라는 것은 일단 의지 표현이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 의석이 확보되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네, 국회법상 180석의 이제 의지가 모아지면 이제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되는데 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민주당이 171석이고요. 무소속 6석, 예. 기본소득당 1석, 예. 거기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까지 하면 아, 약간 모자라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정의당이 합세하게 되면 무조건 이제 통과가 그렇죠.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장제원 실장이 어제 얘기했다시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좀 강압적으로 표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게 불구하고 이루어질까요, 그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내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유사일에 늘 인류와 함께 해오지 않았습니까? 범죄 처벌을 아무리 강화한다 한들 예. 뭐 예를 들어서 절도죄에다가 사형을 시킨다고 한들 절도가 없어집니까? 아.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만 늘 범죄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예. 형사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삶, 민생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수사 역량을 갖춰온 검찰의 수사권을 그냥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박탈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예. 국민의 삶이 얼마나 앞으로 피폐해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 국민께 호소드리고 예. 또 설명드리는 수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남은 거는 여론전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네. 일단 좀 상황은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좀 기사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수완 박 법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그동안 많이 알려졌고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새롭게 진행된 상황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래요. 양보지심. 그러니까 이거 좋은 얘기를 한 거죠. 뭐 서로 양보해서 뭐 좋게 타협했다는 뜻인데 사흘 뒤에는 정치 야합이다. 국민의힘 오락가락 협상. 뭐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는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현장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래요.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지켜 세웠습니다. 굉장히 잘된 거다. 서로 양보한 거다. 그리고 합의했죠. 소명까지 했어요. 그리고요. 그 뒤에 의원총회가 열었는데 의원들은 무관심한 것 같더라. 의원총회 추인하는 자리였는데 40명 정도 참석했더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100명 되는 거 아닙니까? 반도 안 왔군요. 그러니까. 이거 무관심한 걸로 보이더라. 그동안 굉장한 관심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당선인도 당이 잘해줄 것. 이렇게 전화통화 뭐 했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당이 될 건데 이게 뭡니까? 오락가락이군요.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기사가. 다음 기사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협상의 주체였죠.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어제 의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판단 미스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윤석열 당선인과 제대로 뭔가 소통 교감한 거 맞습니까? 근데 뭐 전화 통화했다 정도만 알려지고 있는 거죠. 이런 비판이 일어서 거치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일단 이준석 당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지금은 단결할 때다. 이렇게 해서 어떤 수습을 하는 또 모양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좀 시간상으로 좀 묶었거든요. 들어보시죠.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중재안 동의라는 그런 선택을 했고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켜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저희 판단 미스 또 그로 인한 여론 악화 이런 부담을 당에게 지우고 또 의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종우 평론가.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도 좀 결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며칠 지나면서.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상도 좀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중재안에 합의를 했어요. 서명까지는 합의. 근데 이거를 파기하고 다시 하자고 했거든요. 네.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게 강행할 명분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법사위 상황은 예.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결과와 대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나는 그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저녁 메뉴를 좀 바꾸자라고 저녁 밥상 메뉴를 좀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국회의장이 나서서 그래 저녁 메뉴를 좀 바꿔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중재안 합의 이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 이번 중재안은 내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문구와 자구까지 다 불러준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메뉴를 다 짠 거예요. 그런데 밥상이 다 차려지니까 갑자기 뭐 민주당과 언론에서 추측하건대는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원내대표단과 지도부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음을 180도 바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외부의 이야기를 듣고 야 나 이 밥 못 먹어 하고 밥상을 뒤집은 거죠. 정치라는 것은 타협과 협상의 예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타협하고 협상할 생각 없다. 나는 이제 밥상을 뒤집어 엎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그래도 우리는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라고 해서 어제 법사위 강행 그리고 오늘 본회의 강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뭐 방법이 없는 대안이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거죠. 사실 중재안에 대한 합의가 있기 전까지 민주당은 계속 강하게 강행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당 내부에서도 부담을 느낀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어제 이 중재안 합의되고 파기되는 과정이 오히려 더 그 족쇄를 풀어준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풀어줬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서는 소위 철험회라든지 아니면 검수완박 그 강경파 당내의 검수완박을 중재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원안대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의원들의 그 공세에 어느 정도 좀 그 명분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재안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했는데 야당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된다. 심지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본인이 국회의장의 중재안보다도 한 발 더 양보한 양보안까지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받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이 자구와 문구까지 다 불러줘서 만든 중재안보다 더 후퇴된 안도 못 받겠다는 거는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뭐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은 합의할 때의 생각 그리고 주말을 거치면서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재논의하자. 그러니까 합의안에 대해서 파기를 한 거죠. 그러나 결국엔 강행 처리 이렇게 왔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주장이죠. 어떤 뭐 생각을 좀 써놨는데 여당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이 돌변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근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펄쩍 뛰죠. 무슨 소리냐, 지금. 여론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여당에서는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어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이 관련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 합의안을
그 중재안을 합의했을 때 당시 예. 윤석열 당선인과 이제 교감이 있었는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 중재안이 합의된 당일 부산에서 민생 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정 중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보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 합의의 그 과정과 결정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잘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있었죠? 전화 통화에서 뭔가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국회에서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말을 지나면서 파기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김정욱 교수님. 일단 소통은 있었다. 뭔가 연락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강경기로 바뀌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일단 좀 2단계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합의했을 때 왜 합의했을까? 근데 윤 당선인 같은 경우 과거 검찰총장을 중도에 사퇴하는 이유가 예.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검찰과 수사 기소권을 분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합의했다라고 하는 건 예.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안에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과 이 얘기를 협의하지 않았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윤 당선인과 정반대 결정들을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모여서 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정도라면 저희 윤 당선인 또는 이준석 당대표와 충분히 교감하에 이 안을 받는 걸로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다음부터 벌어진 거죠.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 문제와 한동훈을 위시로 한 예. 소위 그 수사기소의 분리에 반대하는 검찰 진영이 손뼉이 마주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뭐 국민들은 반반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했겠죠. 예. 왜 지금까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예. 왜 동의한 거야라고 하는 불만이 되게 많았겠죠. 예. 이 상황에서 지방선거 치를 수 없는 상황이겠죠. 아. 또 그런 상황과 또 한동훈을 위시로 하는 그러니까 소통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소위 한동훈 지명자가 발언을 하게 되면 예.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있다는 판단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명자가 당대표와 이 문제를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건 윤 당선인의 의중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이 상황은 소위 주말을 위시로 해서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또는 소위 검찰개혁의 소위 부정적인 예.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하나의 흐름과 예. 한동훈을 위시로 한 소위 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어떤 흐름 두 가지가 결합된 양상으로 벌어진 일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아무런 중재안 조정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합의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미 판은 깨졌다라고 보는 거죠. 이 상황 자체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냥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종호 평론가. 네. 뭐 아직까지 뭐 명확한 설명은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설명들, 뭐 기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에 대해서는 일단 주말 동안에 여론을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안 좋더라. 일단 이거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충분히 뭔가 설명이나 보고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설명들이 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두 가지 다겠죠.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것도 맞습니다. 일부 여론조사들을 지금 쭉 보면 예. 반대가 더 많아요. 확실하게 40% 훨씬 넘고 예. 그 찬성하는 쪽은 30%대예요. 예. 30% 중반대. 그러니까 확실히 국민 여론도 임계점이 있었어요. 딱 지켜보다가 그 위장 탈당.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할 문제냐. 받았죠. 그 시점부터 굉장히 반대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많았다는 건 확실하고요. 그런데 주말께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것도 확실한데 예. 중요한 건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이 사실 전화로 보고를 하는데 시시콜콜이 이 법안 모두 다 설명을 할 것도 아니고 또 뭐 6개를 얘기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도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렇게 포괄적인 어떤 이 보고였겠지. 예. 부산 가서 그 인수위에 활동을 하고 있는 예. 그 당선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게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아니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당선인 신분이라는 게 정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개입할 수 있는 위치가 저는 그러면 아니라고 또 봅니다. 굉장히 뒷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수십 년 전에는 당 총재라고 해서 당선인이나 대통령이 당의 수장인 시절도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안 되죠. 예. 정당 민주주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여론과 그다음에 개괄적인 어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 못했다. 두 가지 다일 수가 있고요. 예. 한동훈 그 후보자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예. 지금 검사들의 입장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개별 검사들한테 전화를 걸겠습니까? 아니면 사표를 쓴 총장한테 전화를 걸겠습니까? 고검장까지도 다 지금 사표를 낸 상태예요. 그렇다면 검찰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할 때 어쨌든 내각의 후보자 아닙니까? 내가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 다시 좀 판단을 구하겠다. 여러 전문가들한테도 전화 거는 과정 속에서 한 어떤 과정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자를 이렇게까지 여당이 거의 겁박 수준이고 또 현직 대통령이 차기 정권의 장관 후보자를 직접 이름을 거명해서 뭐 이렇게 호통을 치고 비난하는 것도 전 처음 봐요. 뭐 소통령 이렇게 좀 민주당에서 표현이 나왔어요. 예, 이렇게 되다가는 예. 민주당 한 번 겪어봤잖아요. 한 사람을 이즘에 일본 말입니다만 예. 이렇게 왕따시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났는지 또다시 그런 결과는 국민들한테도 비극이니까 그 사람의 정책이나 이슈를 갖고 비판해야지. 예. 뭐 무슨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소통령이고 예. 또 뭐 했다면 어떻게 비난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비난은 자제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욱 교수님이 지금 손을 드셨어요. 이제 반론하시겠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0초 드릴게요. 답답한 게 뭐냐면요. 여야가 합의한 거 아니에요? 예. 합의를 깬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죠. 지금 예. 계속 예를 들면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당선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야 합의 존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예를 들면 파기가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발언 하나하나가. 예.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얘기했는데 뭘 존중하신 건지에 대한 얘기랑 또 하나는 여야 합의 당시의 국민들과 합의 파기한 당시의 국민들은 다릅니까? 그다음에 계속 여론조사 말씀하시는데 여론조사 나빠졌는데 청와대 이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오히려 그냥 사실적으로 그 당시엔 몰랐는데 도대체 예를 들면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우리는 받을 수 없어. 그러니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전 막지도 말아야 돼요. 이걸 왜 막습니까?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측면에서. 일단 민주당은 강행하는 모습. 그러니까 법안 통과할 때 이 강행이라는 표현은 일단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이 모습. 그리고 국민의힘은 합의를 해놓고 합의를 파기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뭐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지금.